어머니, 가게 일은 제발 신경 끄세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며느리 진이가 웃으면서 던진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속 어딘가에 걸려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죠.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방 안은 아직 어둡고 창밖에선 첫 새벽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이불을 개고 일어섰어요. 허리가 뻐근했지만 에이 괜찮아. 혼자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 마시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것도 뭐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오늘도 또 하루구나.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불을 켜고 있었어요. 어이구, 정자할매, 또 제일 먼저네. 생선가게 복내 언니가 고무장갑 끼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손만 흔들고 가게로 향했어요.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30년을 연문이에요. 손잡이가 낡아서 덜컹거리는 소리도 이젠 정겹게 느껴졌어요.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리고 주방 벽에 걸린 낡은 국자를 집어들었어요. 이 국자도 나랑 30년을 함께했죠. 손잡이가 닳아서 매끈하고 국물 자국이 밴 은색 표면이 마치 나이든 내 손등 같았어요. 오늘도 맛있게 국밥을 만들자.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뼈를 넣고 파를 썰고 된장을 풀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문득 어젯밤 진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가게 일은 제발 신경 끄세요. 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내가 신경 끄면 누가 이 가게를 지켜? 1시간쯤 지나니 복래 언니가 국밥 한 그릇을 먹으러 왔어요. 정자야, 오늘 국물 맛 좀 짜네? 응, 그래.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복래 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가만히 보더니 물었어요. 야, 네 지난번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나?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거짓말. 네 얼굴 봐라. 뭔가 걸린 얼굴이야. 나는 국자로 국을 젓다가 잠깐 손을 멈췄어요. 복래 언니야. 응? 며느리가 말이야.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삼켰어요. 아냐, 내가 예민한 거겠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복래 언니는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그냥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야, 힘들면 말해. 알았지? 그래, 그래. 언니가 나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국자를 씻으며 거울처럼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얼굴. 나도 이제 늙었구나.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매, 국밥 하나요. 순대국 2개 포장이요. 정신없이 국을 퍼내고 밥을 담고 김치를 올리고 몸은 바쁜데 머릿속은 자꾸 어젯밤으로 돌아갔어요. 진이가 말했었죠.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요즘 요양원도 좋다던데 편하게 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때 아들 태진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가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한다고? 나는 국자를 3개 내려놓았어요. 철컥 소리가 났어요. 손님 하나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웃으며 사과했지만 가슴속에선 뭔가 꿈틀거렸어요. 이상해. 저녁 무렵 손님이 끊기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식탁을 정리하고 국자를 벽에 걸었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진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특별식으로 준비했어요. 목소리는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그래,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가게를 돌아봤어요. 30년, 이 벽, 이 바닥, 이 국자, 전부 내가 지켜온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진이는 자꾸 이 가게에서 나를 떼어놓으려 하는 걸까요? 신경 끄라고 국자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손때 묻은 그 국자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오늘 밤엔 뭐라고 하려나? 그날 나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집에 들어서니 현관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였죠. 어머니, 오셨어요? 진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밝게 웃으며 나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참 예뻤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에이, 괜찮을 리가 없으시죠. 요즘 날씨도 추운데. 진이는 내 손을 잡아 끌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아들 태진이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어서 앉으세요. 그래, 수저를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어때요, 어머니? 맛있으시죠? 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응, 맛있네. 다행이다. 어머니 입맛에 맞게 하려고 신경 많이 썼어요. 진이는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너무 밝아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밥을 먹는 동안 진이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 병원은 가보셨어요? 바빠서 못 갔어.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내일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진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가보세요. 나는 밥을 씹으면서 진이의 얼굴을 봤어요. 예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태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요. 왜? 사업이 좀 안 풀려서요. 자금 사정이 빡빡하거든요. 태진이는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돈 얘기냐? 네. 태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왠지 그 표정도 연습된 것 같았어요. 얼마?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3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진아, 네 엄마. 넌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회사 운영자금이요. 지난번에도 200 빌려갔잖아. 그건 언제 갚을 거야? 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급한 게 아니면 안 그래요. 태진이 회사가 지금 어려워서 그래요. 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국밥집도 힘드시잖아요. 가게 일 좀 줄이시고 편하게 쉬시는 게 어때요? 나는 진이를 봤어요. 가게 일을 왜 줄여? 아니, 그게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내 가게야. 내가 알아서 해. 말이 좀 세게 나왔어요. 진이는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금방 다시 웃었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 같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3천만 원. 태진이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저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내가 벌어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태진이는 돈만 보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다음 날 새벽 또 4시에 일어났어요. 가게로 가는 길에 은행 앞을 지나갔어요. 문득 내 통장은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태진이가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니까 왠지 불안했어요. 태진이가 몇 번 인터넷 뱅킹을 대신해 준 적이 있거든요. 점심때 한번 가볼까? 가게를 열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국자를 들었어요. 국자로 육수를 젓다가 문득 멈췄어요. 진이는 왜 자꾸 가게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걱정해 주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그 말투가 자꾸 걸렸어요. 가게 일 좀 줄이시고 편하게 쉬시는 게 어때요? 그 말 뒤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점심 무렵 손님이 좀 뜸해지자 나는 앞치마를 벗고 은행으로 갔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 좀 하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이 통장과 신분증을 받아갔어요. 잠시 후 직원이 내역서를 건넸어요. 여기 내역서 확인해 보세요. 내역서를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가게 리뉴얼 100만 원. 100만 원? 나는 다시 내역서를 봤어요.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이거 가게 리뉴얼 뭐예요? 받는 사람 이름을 설정한 걸로 보이네요. 나는 내역서를 손에 꼭 쥐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제가 설정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모르는 이체 내역이라고요? 잠시만요. 은행 직원도 사기를 당한 건가 싶어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모니터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익숙한 이름을 물었어요. 혹시 박진이라는 분 아시나요? 며느리인데요. 며느님 명의 통장으로 가게 리뉴얼이라고 입금이 된 거였네요. 피싱 당한 건 아니라 다행이에요. 나는 내역서를 접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은행을 나와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요. 손님이 없는 가게에 혼자 앉아 내역서를 다시 펼쳤어요. 100만 원씩 석 달, 3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왜? 진이는 왜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을까? 그것도 내가 모르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진이가 또 밝게 웃으며 반겼어요. 어머니, 오늘도 힘드셨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이의 얼굴을 봤어요. 예쁜 얼굴, 친절한 말투, 따뜻한 손길.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요? 진이는 내 침묵을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요양원도 한번 알아볼게요. 편하게 쉬실 수 있게요. 요양원.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요양원?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한데 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괜찮아. 난 아직 멀쩡해. 차갑게 말하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이상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며느리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 그리고 아들의 회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자마자 복래 언니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자야, 왜? 복래 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네 통장 요즘 잘 관리하고 있나? 나는 국자를 쥔 손을 멈췄어요. 뭐? 아니, 내가 어제 은행 갔다가 네 며느리 봤거든. 심장이 철렁했어요. 진이를? 그래. 창구에서 업무 보는데 내가 인사하려다가 우연히 들었어. 대출은 꼭 본인이 와서 해야 하는지 묻더라고.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다면서 네가 이래 멀쩡한데 뭔 소리고 했지. 그래서 이상해서 네가 며느리한테 돈 관리 맡긴 줄 알았지. 네 통장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네 얼굴 보니까 모르는 것 같네. 복래 언니는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정자야, 혹시 네 며느리한테 통장 맡겼나? 아니, 그럼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진이가 내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장사를 한지 모르게 하루가 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진이는 평소처럼 밝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오늘 국밥 장사 잘 됐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진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예쁜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진이야, 네 어머니, 가게 리뉴얼이 뭐니? 진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네, 가게 리뉴얼,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말이야. 진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그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난 들은 적 없어. 에이, 어머니,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진이는 태연하게 웃었어요.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니까. 내 기억력은 멀쩡해.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진이는 웃음을 거두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얘기도 없이 돈이 빼가? 어머니 가게도 낡아서 인테리어 해드리려고요. 누가 해달랬어? 나는 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진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 어머니 위해서 한 건데요. 내 위해서? 네. 가게가 낡아서 손님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뉴얼 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나는 진이의 말을 끊었어요. 가게는 멀쩡해. 손님도 잘 와.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해? 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제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도와주는 게 내 돈 빼가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그 눈빛,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이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내 돈, 내 가게 모두 빼앗으려고.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어머니, 요양원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나를 치워버리려는 거였구나. 핸드폰을 켰어요. 복래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내일 시간 있어? 할 말이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그래, 새벽에 국밥집으로 갈게. 무슨 일이야?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통장과 은행 서류를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계략을, 아들의 방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새벽 잠들기 전 나는 국밥집 국자를 떠올렸어요. 30년을 함께한 그 국자, 내가 지켜온 가게, 내가 흘린 땀, 내가 모은 돈, 이건 내 거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아직 몰랐어요. 진이의 계략이 얼마나 깊은지. 다음 날 새벽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방에 가방을 놓고 나오려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이와 태진이었어요. 나는 복도에 멈춰 섰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는 언제 가볼 거야? 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다음 주쯤. 근데 진이야, 이거 괜찮은 거 맞지? 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니까. 어차피 어머니 명의로 된 거잖아. 우리가 관리해 드리는 거지. 그래도 에이 걱정 마.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자연스럽게 넘기면 돼. 나는 숨을 죽였어요. 뭘 넘긴다는 거야?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변호사? 무슨 일로 변호사를 만나려는 걸까? 나는 침대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문득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서류. 진이가 뭔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면 분명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진이와 태진이는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 서랍장으로 갔어요. 첫 번째 서랍, 영수증, 고지서들. 두 번째 서랍, 가족 사진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어요. 국밥집 영업권 명의 이전 동의서 초안.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꺼내서 펼쳤어요. 본인 김정자는 오호시장 소재 정잔의 국밥집의 영업권 및 상호를 아들 이태진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합니다. 양도 사육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경영 능력 저하. 경영 능력 저하? 나는 서류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경영 능력이 없다고? 서류 뒷장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 상담 필요 항목 1. 정신 판단 능력 저하 진단서 2. 후견인 지정 절차 3. 요양원 입소 동의서 정신 판단 능력 저하 후견인 요양원. 나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이게 진이가 계획한 거구나.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서둘러 서류를 서랍에 도로 넣고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에서 진이와 마주쳤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진이는 웃으며 물었어요. 방금. 아, 그러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진이는 부엌으로 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손을 떨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저녁을 먹는 동안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세요? 응, 밥맛이 없으세요? 아니, 짧게 대답하고 밥을 먹었어요. 태진이가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가게 일 좀 도와드릴까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가게 일은 내가 한다. 네, 내 가게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태진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고 내 허리 내가 안다. 차갑게 말했어요. 진이는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숨이 가빴어요. 정신 판단 능력 저하 진단서.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내 가게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복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정자야? 왜? 무슨 일이야? 나는 목이 메었어요. 언니나 어떻게 하지? 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진이가 내 가게 빼앗으려고 해. 뭐? 나는 오늘 본 서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어요. 명예 이전 동의서, 정신 판단 능력 저하, 요양원. 복례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낮게 말했어요. 정자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증거 다 모아. 사진 찍어. 그리고 변호사 찾아가. 변호사? 그래. 네가 당할 순 없잖아. 복례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정자야,
네가 30년 동안 지킨 가게야. 절대 빼앗기면 안 돼. 나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언니. 뭘, 내일 보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밤 10시. 집은 조용했어요. 나는 방문을 열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페이지를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사진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찍혔어요. 국밥집 영업권 명예, 이전 동의서 초안, 정신 판단 능력 저하 진단서, 후견인 지정 절차. 나는 사진을 보면서 차갑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내가 쥐었던 국자, 그 국자로 끓인 국물, 그 국물로 키운 가게. 이건 내 거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하지만 이번엔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판을 뒤집을 차례였어요.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몰랐어요. 내가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국자를 집어들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보다 더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참는 건 끝이야. 국물을 젓다가 문득 웃음이 났어요. 30년 동안 이 국자를 쥐었어요. 30년 동안 이 국을 끓였어요. 3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켰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빼앗아 가려고. 웃기지 마.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전 8시 복례 언니가 들어왔어요. 정자야. 응. 복례 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제 통화한 거 생각해봤어? 응. 변호사 만나려고. 잘했어. 내가 아는 변호사 전화번호 줄게. 오늘 당장 연락해. 복례 언니가 핸드폰으로 번호를 보내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언니. 뭘, 그리고 정자야. 응? 복례 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네 혼자 아니야. 알지?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응. 복례 언니는 국밥을 다 먹고 나가면서 작게 말했어요. 마음 굳게 먹으라. 나는 끄덕였어요. 점심때 손님이 좀 뜸해지자 나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례 언니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시장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자 변호사가 반겼어요. 어르신, 최복례 씨 소개로 오셨다고 하셨죠? 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가방에서 어제 찍어둔 사진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은행 자동이체 내역서도 함께.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어르신 동의 없이 자동이체 설정한 건가요? 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명의 이전 동의서는 제가 서명한 적 없어요. 며느리가 몰래 준비한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일단 급한 게 2가지예요. 뭔데요? 첫째, 자동이체 중단. 둘째, 가게 명의 이전 불가 조항 등록. 그게 가능해요? 네. 어르신이 직접 은행 가셔서 자동이체 해지하시고 가게 명의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하시면 돼요. 가처분 신청 바로 도와드릴까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서류들 전부 증거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사기 혐의.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진이가 사기를 친 거구나.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자동이체 해지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확인하더니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해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무렵 가게로 돌아왔어요. 손님이 몇 명 와 있었어요. 할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볼일 좀 보고. 웃으며 대답하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 자동이체 중단, 가게 명예 보호, 증거 확보.
모든 게 갖춰졌어요. 이제 남은 건 그들 앞에서 모든 걸 꺼내놓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진이가 밝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니, 오늘 좀 늦으셨네요? 응, 볼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세요? 그냥 짧게 대답하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이는 뭔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나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오늘 받아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 변호사 상담 메모, 모든 게 준비됐어요. 이제 내 차례야. 작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밤 11시, 집은 조용했어요. 진이와 태진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나는 거실로 나가서 국자 모양 냉장고 자석을 봤어요. 예전에 가게 기념으로 만든 거였어요. 국자, 30년을 함께한 국자. 나는 그 자석을 만지면서 다짐했어요. 평생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했어요. 곧 끝날 거야. 다음 날 새벽 또 4시에 일어났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게 있었어요. 가슴속에 차가운 결심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복례 언니가 들어왔어요. 정자야, 어제 변호사 만났어? 응, 다 처리했어. 잘했어. 복례 언니는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뭐 할 건데? 나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회의를 열어야지. 복례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말할 때야. 나는 웃었어요. 차갑게. 그날 나는 알았어요. 참는 것도 끝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끝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며느리는 몰랐어요. 내가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그리고 곧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할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식탁에 가방을 놓았어요. 태진이 불러. 네, 아들 불러. 지금 당장. 내 목소리가 차가웠나 봐요. 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태진이가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앉아. 태진이와 진이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은행 자동이체 내역서, 명예 이전 동의서, 초안 사진, 변호사 상담 메모,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 하나하나 식탁 위에 놓았어요. 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는 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니들 이 서류 설명 좀 해볼래?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국밥집 명예 이전 동의서, 정신 판단 능력 저하 진단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 태진이는 진이를 봤어요. 태진이와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작년 12월부터 내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갔어. 가게 리뉴얼이라는 명목으로. 근데 나는 그런 이야기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니들 멋대로 돈을 빼간 거지. 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위해서? 내가 냉소를 띠며 물었어요. 내 돈 몰래 빼가는 게 날 위한 거야?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가게도 점점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게는 멀쩡해. 손님도 잘 와.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해? 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명예 이전 동의서를 그녀 앞에 밀어놨어요. 이건 뭐야? 내 가게를 내 남편한테 넘기려고 한 거 아니야? 그건, 그리고 이건? 나는 메모를 가리켰어요. 정신 판단 능력 저하 진단서, 후견인 지정, 요양원? 이것도 나를 위한 거니?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 합법적으로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진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진짜 어머니 위해서. 그만해. 내가 말을 끊었어요. 위한다는 말로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 진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태진이를 봤어요. 태진아, 내 엄마, 넌 알고 있었어? 태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넌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구나.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나는 웃었어요. 차갑게.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말을 되돌려받는다더라. 나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이미 다 처리했어. 자동이체는 끊었고
가게 명의는 누구도 못 건드리게 막아놨어. 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요? 어제. 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내 돈, 내 가게, 내 이름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 침묵, 긴 침묵이 흘렀어요. 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 손대지 말고. 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진이야, 네 어머니.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진짜 미안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부터 바꿨어야지. 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일어섰어요. 나는 이제 내 방에 들어갈 거야. 너희도 생각 좀 해봐. 엄마, 그리고 태진아. 네 엄마.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앞으로 돈 이야기 꺼내지 마. 생활비도 투자금도 아무것도. 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드디어 말했다. 30년을 참았던 것들, 평생 삼켰던 것들, 오늘 전부 꺼냈어요. 밤이 깊어지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는 없었어요. 진이와 태진이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이니까요. 새벽 잠들기 전 나는 국자를 떠올렸어요. 30년을 함께한 국자. 이제 그 국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내 삶의 증표예요. 내가 지켜온 것들의 상징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작게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다시 내 것이라는 걸.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유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진이는 나를 피했어요. 태진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슴이 가벼웠어요. 이틀 뒤 진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왜? 나는 국을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저 정말 죄송해요. 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진이를 봤어요. 진이야, 네 어머니. 저번에도 말했지만 약속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통장, 내 도장, 내 서류. 앞으로 절대 손대지 마. 손대는 순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런 농담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도 이미 알고 있어. 네가 한 건 사기야. 증거도 다 있어. 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다시 국을 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조심해. 한 번 더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둬. 태진이는 그날 저녁 나를 찾아왔어요. 엄마, 왜? 저 정말 죄송해요. 태진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태진이를 내려다봤어요. 45년을 키운 아들, 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 그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태진아, 네 엄마,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태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 돈 이야기는 하지 마. 생활비도, 투자금도, 가게 이야기도, 아무것도. 네 엄마,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나한테 기대지 말고. 태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바닥에 그렇게 있지 말고. 태진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 삶이니까요. 가게는 평소처럼 열렸고 손님들은 평소처럼 왔어요. 할매, 오늘 국물 맛 좋네요. 그래, 고마워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례 언니가 들어왔어요. 정자야, 요즘 얼굴 좋아졌다? 그래, 응, 뭔가 환해 보여. 나는 웃었어요. 기분 탓이겠지. 아니야, 진짜야. 복례 언니는 국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집안일 잘 정리됐어?
응, 다 끝났어. 잘했어. 복래 언니는 내 손을 잡았어요. 정자야, 네가 자랑스러워.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언니.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국자를 씻으면서 문득 웃음이 났어요. 30년. 이 국자를 30년 동안 쥐었어요. 그 세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남편, 젊음, 건강.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지켰어요. 가게, 자존심, 그리고 나 자신. 국자를 벽에 걸면서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내 거야. 며칠 후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처분 금지 가처분 등록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도 어르신 허락 없이 가게 명의를 건드릴 수 없어요. 네.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안전해. 완전히.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불 꺼진 가게들, 조용한 거리, 30년을 걸어온 이 길. 이제 이 길이 전보다 더 정겹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이는 더 이상 밝게 웃지 않았어요. 태진이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나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겼나? 이긴 건 아니에요. 다만 내 것을 지킨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뿌듯할까요? 아마도 평생 참았던 것들을 드디어 꺼냈기 때문일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또 4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요. 하지만 오늘은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가게로 가는 길, 시장 입구에서 복래 언니를 만났어요. 정자야, 벌써 왔네? 응, 오늘도 맛있는 국 끓여줘. 그럼, 웃으며 대답하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집어들었어요. 익숙한 무게, 익숙한 촉감. 하지만 오늘은 이 국자가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 거니까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파를 썰고 된장을 풀고 고기를 넣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30년의 세월이 내 손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매, 국밥 하나요? 네, 잠깐만요. 국을 퍼서 내놨어요. 손님이 한 숟갈 먹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할매, 오늘 국물 맛 진짜 좋네요. 뭐가 다른 거 있어요? 나는 웃었어요. 그냥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기분? 네. 기분 좋으면 국물도 맛있잖아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을 먹었어요. 나는 국자를 쥐고 다시 국을 저었어요. 맞아. 기분이 좋아. 정말로. 그날 나는 알았어요. 자유는 싸워서 얻는 거라는 걸. 그리고 내 것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걸. 이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장 사람들이 물었어요. 정자 할매, 요새 얼굴 좋아졌네. 그래, 응, 뭐 좋은 일 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요. 그냥 좋아요. 사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내 삶이 다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가게에 앉아서 국을 먹고 있는데 복래 언니가 들어왔어요. 정자야 뭐해? 국밥 먹고 있어. 네가 네 국밥 먹는 거 처음 보네. 복래 언니는 옆에 앉으며 웃었어요. 맞네. 나도 처음인 것 같아. 나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고소했어요. 내가 끓인 국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30년 동안 남들한테만 퍼줬지. 정작 나는 제대로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맛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복래 언니가 물었어요. 야, 너 요새 뭔가 다른 거 있어. 뭐가? 모르겠어. 그냥 편해 보여. 나는 웃었어요. 편한가 봐. 진짜로. 그날 오후 가게 한쪽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뭘 할 거냐고요? 새로운 걸 해볼까 해요. 노인 무료 공깃밥 코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끼니 거르는 분들을 위해서요. 복래 언니가 물었어요. 야, 그거 돈 안 되는데 왜 해?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나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줄 차례지. 복래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답다. 며칠 후 무료 공깃밥 코너가 완성됐어요. 작은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그리고 따뜻한 밥과 국. 할매, 진짜 공짜예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공짜예요. 편하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국 한 그릇을 받아서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어머니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나는 진이를 봤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진이야, 네 어머니. 나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나는 니를 용서할 거야. 진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야. 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가 한 일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평생 원망하며 살 순 없잖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살자. 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용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원망하며 사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야 나도 자유로워지니까요. 다음 날 태진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왜 왔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태진이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조용히 먹더니 작게 말했어요. 엄마, 국물 맛 진짜 좋아요. 그래, 네. 어릴 때부터 엄마 국밥 먹고 자랐는데 이제야 진짜로 맛있다는 걸 알겠어요. 나는 웃었어요.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지. 태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말은 이제 그만해.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도 이제 어른이야.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 네, 엄마. 나한테 기대지 말고. 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엄마, 저 갈게요. 그래. 태진이가 나가고 나는 그릇을 치우면서 작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한 달 더 지났어요. 무료 공깃밥 코너는 인기가 많았어요. 매일 서너 명씩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할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자주 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어요. 복래 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정자야, 네 요새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그래, 응, 얼굴이 환해. 나는 웃었어요. 행복한가 봐. 뭐가 제일 좋아? 복래 언니가 물었어요. 나는 국자를 들고 국을 저으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뭔데? 국 끓이고 사람들한테 밥 주고 웃으며 사는 거. 복래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한데 좋네. 그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국 한 그릇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 고소한 국밥, 30년 동안 끓인 국. 오늘도 맛있었어요. 국자를 보면서 나는 작게 웃었어요. 낡은 국자, 손때 묻은 국자, 30년을 함께한 국자, 그리고 국을 한 숟갈 더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불 꺼진 가게들, 조용한 거리, 30년을 걸어온 이 길, 이제 이 길이 내 길이에요. 집에 도착했어요. 진이와 태진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진이가 인사했어요. 응,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고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관계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겼을까? 이긴 건 아니에요. 다만 내 삶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좋아요.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새벽, 나만의 시간. 가게로 가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국자를 집어들었어요. 익숙한 무게, 익숙한 촉감. 하지만 오늘은 이 국자가 전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서 그런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파를 썰고 된장을 풀고 고기를 넣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30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참는 것도 배웠고 말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 국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나는 국자로 국을 저으면서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는 걸.